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잠깐 지금 사무실 가고 있는 길에 좀 이렇게 언급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설득 논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가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상가입니다. 자체로 이렇게 건물이 크면 자체 이렇게 기업체가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상가에서는 사실은 많이 내세웁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 근데 이제 이게 그 상가를 투자해 보시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근데 실제로 지식산업센터가 여태까지 해왔고 돌아왔고 여태까지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설득 논리대로는 사실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제 상가를 투자하시려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좀 업종 지정 상가를 사실은 조금 겨냥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인데요. 이제 이 업종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최초에 분양을 할 때 모든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이 호실은 이 업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확약서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 건물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다 확인을 했다라는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법적인 소송이 붙었을 때 100% 승소합니다. 100%.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 업종 지정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승인을 했다라는 개념입니다. 네가 그거를 분양을 할 때 승인을 했고 그게 매매로 넘어가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로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지정 상가를 좀 잘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상가를 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업종 지정을 해주기까지는 이렇게 녹록지는 않죠. 대부분 이 업종 지정이 왜 처음에 그 시작이 되었냐면, 원래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이 근린생활시설, 업무 지원시설, 이 지원시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양을 전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업종 지정이 생겨났던 부분들이 컸거든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이 분양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는데, 이 전략적인 부분을 제하고도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선택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중도금을 무이자 융자를 진행을 했던 때가 2008, 9년 요 정도 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 잔압이었습니다. 중도금이 보통 기본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한 20%, 30%가 잔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지 않으면 아예 분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입주했던 건물들이 다 우량한 기업체들만 쉽게 얘기하면 선별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중도금을 무이자 융자를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입주할 때까지 자금 부담을 줄여주었거든요. 이러면서 좀 더 많은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회사들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는데, 그때도 지식산업센터의 이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금을 무이자 융자로 진행해 주지 않았어요. 중도금을 다 잔압을 받았습니다. 근생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는 근생이든 지식산업센터든 중도금을 다 무이자 융자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임대 부분만 개런티가 되고 업종 지정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상가 같으면 정말로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보다 상가가 훨씬 임대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고 좋고 충분히 어필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가들이 중도금까지 무이자 융자로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한번 전후 사정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 분양받는 데 있어서 좀 포커스를 둘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될 만한 업종 지정일 경우에 될 만한 업종 지정. 예,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업종 지정 상가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 볼륨을 봐야 되고요. 이 건물 볼륨을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그 다음에 편의점, 커피숍, 구내식당, 문구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동산을 보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밝은 사람들이 이 안정적이고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꾸준히 갈 수 있는 이 부동산을 이분들이 먼저 선점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굉장히 득을 보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대신 자금력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당장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중도금을 무이자 용적을 해줬다고 치면, 그러면 내 자금이 입주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묶이는 건 아니고 10%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만만치 않을 때, 이럴 때 사실은 이런 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생각보다 사업 시행자가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외형을 이렇게 그 분양률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 억지스럽게 그 업종 지정을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업종 지정을 이렇게 주는 케이스도 덜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까지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영업사원들한테 나는 이런 물건을 좀 원한다, 좋은 것들을 원한다, 이 정도 조건이 나오면 나는 할 의향이 있다, 이런 거를 던져놓으면 의외로 급한 물건들이 툭 튀어나올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돈 되는 물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요런 물건들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치면 정말 제가 봐도요, 제가 맨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시작했을 때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가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은 업종으로 가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업종들은 어땠을까요? 그 주인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는 떠나서라도요, 일단은 그 대부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왔던 그 월세 수익을 가지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도모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은 열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이 좋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분양시장이 어려워질 때, 분양시장이 어려워지면 쉽게 얘기하면 사업 시행자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갑니다. 그러면 이때 분양을 어떤 식으로든지 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 중에 이런 업종 지정을 하게 되고, 이 업종 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좋은 물건을 의외로 좋은 조건으로 업종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기회를 한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정보를 다방면으로 쫙 열어놓고, 길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착안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상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대출 비율이 높고 내 자금 비율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바람을 불고 또 이렇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서 좋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부자들은 상가 투자를 많이 했죠. 이런 부분도 착안해 볼 만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준비하고 어떤 것을 또 봐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요. 행복한 또 주말 되시고요. 또 화이팅 하시고 또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시절인데요.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